오늘 다시 피는 꽃.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작은 희망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잊고 살았던 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열정,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 다시 피는 꽃처럼 찬란한 인생의 이막을 시작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김숙자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그래서 더 마음 깊이 와닿는 그런 분이셨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마저 세상 등지고 떠나가고 나니 여사님께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텅 빈 식탁을 홀로 마주해야 했고요. 아마 이런 슬픔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보신 분들이라면 여사님의 그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식들도 물론 엄마가 힘든 건 알았겠지만 다들 각자의 삶이 바쁘다고 가끔 안부 전화만 겨우 할 뿐이었죠. 물론 자식들도 그 나름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겠지만 여사님 마음 한켠에는 서운함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깊은 물음표가 생기셨답니다. 자신이 누군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감정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다락방을 정리하시다가 여사님은 오래된 상자 속에서 낡은 붓과 굳어버린 물감통을 발견하셨습니다. 숙자 여사님께는 젊은 시절 화가라는 아주 아름다운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은 결혼과 동시에 마치 예쁜 씨앗이 땅속에 묻히듯 살림과 육아라는 현실 속에 조용히 잠들어 버렸던 거죠.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그 꿈의 흔적을 다시 마주하니 잊고 지냈던 설렘과 동시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녀는 문득 이젠 너무 늦은 걸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깊은 자기회의에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70이라는 나이가 주는 그 무게감, 주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움도 크셨겠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여사님 내리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 같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보았던 제주의 푸른 바다, 평화로운 돌담길, 그리고 그곳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말이에요. 숙자 여사님도 딱 그 마음이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아주 작은 소망. 그 소망이 커다란 용기가 되어서 여사님은 홀로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덜컥 끊으셨답니다. 자식들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정말이지 충동적이고 과감한 선택이었죠. 사실 자식들이 이 나이에 훌쩍 떠나려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줄 리 없을 거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렇게 낯선 공기, 낯선 풍경. 하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설렘이 느껴지는 제주의 땅에 발을 디디셨을 때 숙자 여사님은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이셨을 거예요. 아, 여기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여사님이 처음 찾아간 곳은 조천읍에 자리한 낡았지만 정이 넘쳐 보이는 게스트하우스, 이름도 예쁜 돌담 사이였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정겨운 곳이었지만 주인장은 영. 여사님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분이었지 뭐예요. 네, 바로 이분. 무뚝뚝함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강찬호 씨입니다. 제주 토박이라고 자부하는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죠. 처음 마주한 찬호 씨는 살갑기는커녕 툴툴거리는 말투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시큰둥한 인상이었답니다. 숙자 여사님은 순간 내가 괜히 여기 왔나 하고 후회가 밀려들었을 거예요. 이 낯선 곳에서 홀로 다시 외로움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했겠죠. 심지어 찬호 씨는 여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귀찮다는 듯 대충 대답하기 일쑤였답니다. 찬호 씨는 여사님을 향해 할망, 일요일은 방이 다 찼어. 다른 데 알아봐 하고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 할망 소리에 여사님은 속으로 내가 할망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고 생각하셨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초반의 인물 간 갈등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찬호 씨는 정말 숙자 여사님을 너무 불편하게 했어요. 귤밭에 잠시 들어가 보기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죠. 그 모습에 숙자 여사님은 진짜 짐을 다시 싸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사님 곁에는 또 다른 따뜻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게스트하우스의 장기 투숙객 이지은 양이었죠. 30살 풋풋한 나이에
서울에서의 번아웃을 피해 제주로 내려와 웹툰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밝고 싹싹한 청년이었어요. 지은이는 어딘가 모르게 시무룩해 보이는 숙자 여사님께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했겠어요. 지은이는 환한 미소로 여사님께 다가가 어머니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여기 찬호 아저씨가 좀 무뚝뚝해도 속은 따뜻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살갑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사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셨을 거예요. 이 젊은 친구의 밝은 에너지 속에서 여사님은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낯선 제주에서의 삶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 말이죠. 정말 그 작은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지은이는 숙자 여사님에게 제주 곳곳에 숨겨진 풍경들을 알려주며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젊은이들의 문화를 알려주고 스마트폰으로 제주 풍경을 찍는 법도 가르쳐주기도 했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 속에서 숙자 여사님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어요. 아, 이렇게 잊고 지냈던 낙이라는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구나. 여사님은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는 삶의 목표처럼 숙자 여사님도 이 작은 여유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셨답니다. 하지만 제주살이가 늘 푸른 바다처럼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은 게스트하우스를 통째로 흔들었고 정전까지 되면서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찬호 씨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거센 비바람 속에 애지중지 가꾼 귤 밭 비닐하우스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찬호 씨는 망설임 없이 비바람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모습을 본 숙자 여사와 지은이도 손전등을 들고 주저없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무심했던 찬호 씨였지만 자신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두 사람의 모습에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을 거예요. 무뚝뚝한 찬호 씨 입에서 나온 작고 진심 어린 고맙다. 그 한마디가 세 사람 사이의 서먹함을 한꺼풀 벗겨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폭풍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세 사람의 관계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찬호 씨는 처음으로 숙자 여사와 지은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아주 조금 내비쳤죠. 어쩌면 이 태풍은 그들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이런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걸 함께 견뎌내는 동안 보이지 않던 단단한 연결고리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숙자 여사님은 다시 붓을 잡으셨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제주를 귤밭의 상처, 입은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붓질 하나하나에 삶의 즐거움과 설렘을 느끼셨을 거예요. 찬호 씨도 우연히 그녀의 그림을 보고는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살짝 놀라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워 보이는 이 시점에 제주에 내려온 지은이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웹툰 공모전에서 연달아 떨어지고 서울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는 언제까지 제주도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을 거냐, 이제 그만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라 하는 걱정과 함께 잔소리가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왔더군요. 결국 지은이는 깊은 좌절감에 숙자 여사님 앞에서 엉엉 울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지은이의 그 눈물을 보면서 어쩌면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을 거예요. 당신도 그랬으니까요.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해야 했던. 여사님은 진심으로 지은이를 위로해 주셨답니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지은아, 괜찮아. 너의 제주살이가 네가 이곳에서 보고 느끼고 쓰는 모든 것이 다 너만의 이야기가 될 거야 라며 제주 생활에서 영감을 얻어 글과 그림을 그리는 법을 알려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렇게 숙자 여사님의 그림은 게스트하우스에 하나 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숙자 여사님은 지은이의 스마트폰으로 생전 처음 해보는 SNS라는 것도 시작하셨더군요. 지은이는 여사님의 그림을 본인의 SNS에 올렸고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찬호 씨는 숙자 여사와 지은이를 데리고 제주에 숨겨진 비경들을 다니며 그녀에게 그림 소재를 찾아주었답니다. 어쩜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처음에 무뚝뚝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찬호 씨의 닫혔던 마음도 점점 활짝 열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하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도 때로는 급류가 나타나잖아요. 다시 한번 찬호 씨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찬호 씨가 오랫동안 지켜온 게스트하우스 부근이 리조트 개발 사업에 포함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찬호 씨는 과거의 사업 실패로 큰 빚더미에 앉았던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찬호 씨는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스쳐갔을까요? 숙자 여사님은 그런 찬호 씨의 과거 아픔을 듣게 되고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돕기 위해 직접 나서셨어요. 한편 서울에 계신 숙자 여사님의 자식들이 드디어 제주도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자식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돼요. 당장 서울로 돌아오세요. 하며 반대하고 나섰죠. 숙자 여사님은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얘들아,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데 너희에게 허락받을 일이냐? 이제는 내 시간을 쓰고 싶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을 때 자식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평생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온 줄 알았던 엄마의 이런 새로운 모습에 놀라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갈등과 고뇌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결국 숙자 여사님과 지은, 찬호 씨는 게스트하우스를 지키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개발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명을 받고 피켓을 들고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세 사람은 정말 깊은 유대감과 큰 성장을 경험했어요. 찬호 씨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동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서서히 열고 자신의 과거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그는 드디어 치유받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울컥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숙자 여사님의 작은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잔치처럼 떠들썩하게 진행된 이 전시회에는 자식들은 물론 찬호 씨의 오랜 지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숙자 여사님의 그림은 개발 반대 운동에 큰 울림을 주게 되었고 마침내 그 지긋지긋했던 개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갈등은 해결되었고 희망의 빛이 온 세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셨어요. 그림과 글쓰기를 통해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셨죠. 그녀는 진정한 나를 찾았음에 감격하셨을 거예요. 모두가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지은이도 제주에서 얻은 영감으로 완성한 웹툰이 드디어 개학에 성공했답니다. 숙자 여사님과 찬호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큰 용기를 얻게 되었죠. 지은이의 부모님도 그녀의 성공을 인정하며 그동안의 갈등은 모두 눈 녹듯 사라졌답니다. 찬호 씨는 게스트하우스의 위기를 함께 겪으며 쌓인 마을 주민들과의 정, 그리고 숙자 여사님과 지은이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더군요. 숙자 여사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느새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제주 해변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바다를 배경으로 새로운 그림을 스케치하고 지은이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또 웹툰으로 그려놓고 찬호 씨는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겪었지만 이들은 이제 더 단단해지고 깊어진 관계로 함께 오늘 다시 피는 꽃을 맞이합니다. 정말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숙자 여사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숙자 여사님의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바로 그 여유 속의 바램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여유 속의 바램이 있을 겁니다. 그 바램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피워낼 때 우리의 삶은 언제든 다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